곽상도 전 의원 50억 재판부가 무죄 판단했죠.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50억 흔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실 내용은 2020년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한다. 병채 아버지 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 응? 그래서 아버지가 뭘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어.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그랬어.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병채 통해서, 병채는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입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 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15년께 그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할 위기에 좀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업이 하나은행이 전체적인 금액을 대주는 그 중요한 위치에 포지션이 있는 건데, 컨소시엄인데 그렇죠. 위치에 이제 여기서 이탈할 위기가 있으니까 김만배가 사업이 깨지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만배가 자기의 그 대학 동문인, 선배인 성균관대 동문인 이제 곽상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깨지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 하나은행을 붙잡아 달라.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대화고, 이게 실제로 사업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공 대가로서 이제 나중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서 돈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자, 정영학 회사 김만배 씨 대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몇 개월 후 유동규 전 본부장관과도 또 이 대화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김만배가 유동규 정영학과 곽상도에게 50억을 주는 방법을 논의한다.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연이 박영수 고검탈하고 곽상도는. 그건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 곽병채한테 배당으로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아들 곽병채는 회사 막내인데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 곽상도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아들 곽병채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50억을 결국 아들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지만 결국엔 이 최종의 이 50억의 주인공이 최종 목적지가 도착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왜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지, 이 아들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가 이 대화의 핵심인 겁니다. 곽 선생한테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곽 선생.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어쨌든 이제 의원 그 신분이었으니까 이게 고문료나 뭔가 이렇게 고문료 같은 걸로 특정 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위험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과연 어떻게 줘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 배당으로 주면 안 돼요? 야, 회사 막내인데 배당을 50을 그렇죠.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한 또 타박도 하고. 예,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걸릴 텐데 뭐 배당을 하면 안 되나, 소득세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진짜로 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언급은 이제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영학 씨가 나중에 이거를 검찰에 제출할 때 이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실제로 수기로서 자기가 거기서 작성을 또 해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산재 합의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산재 합의금. 네. 아하. 그게 이제 정영학 씨가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녹취록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 메모 띄워봐 주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급 원인 곽병채 산재 합의금 2021년 4월 말 50억 지급, 이 이야기를 2020년 10월 30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대화는 저렇게 2020년에 10월 30일 날 나눈 거지만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할 때
정영학 씨가 추가로 이걸 메모를 수기로 했어. 적은 겁니다. 메모를 보다 확실한 했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줄까 고민 네.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민의 결과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건 그러면은 산재 합의금 1990년생이거든요. 곽병채 씨가 당시 이제 30대 한 7년 정도 횟수로 일했는데 고문료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산재 합의금, 네. 산재를 크게 당했다고 할까?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50억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 산재 합의금이란 말이 튀어나온 거죠. 자,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자동에서 있었던 겁니다. 음성 파일 3.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김만배가 유동규 정영학과 곽상도에게 50억을 주는 방법을 논의한다. 5억 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곽 선생은.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너스 줬다. 그런데 그 아들이 50억 원 받는데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뭘 문제가 돼? 4번이 1번인데 공무하기 전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너스. 예, 보너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일종의 묻어서 이 기술적인 방법이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다른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줌으로써 곽병채도 같이 일단을 주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목적인 그 최종의 50억을 줄지에 대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게 10월 30일 그렇죠. 대화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 5억 원을 빌려주죠. 그렇죠. 빌려주죠. 5억을 주긴 줘요. 네, 줍니다. 근데 1차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줍니다. 네, 1차적으로 주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하나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요 대화 자체는 보너스로 줄까였는데 실행에 옮겨진 것은 빌려줍니다. 네. 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김만배가 유동규 정영학 50억 클럽에 줄 돈에 대해 논의한다. 알다시피 50억짜리 50억 클럽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그거 제하기 전이야.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 그럼 그 건 변호사 고문료는 세금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당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고문료 같은 걸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50억 클럽 속의 법조인들은 고문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당시에 변호사 그러니까 현직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특검이었던 박영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이 곽상도 씨 같은 경우는 아들 병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딸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금을 이제 낮춰가지고 뭐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고민하는 과정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꼼꼼해요, 그리고 꼼꼼해. 진지하게 네. 정말 50억을 줘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무죄. 말이 됩니까? 예, 하하하. 브라질 주교 1위, 유시공장 2위, 이 구도 더 해야 되겠다, 그죠? 하하하하.